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로 변경된 기준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모의고사 풀이, 파워포인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시간 꽤 많이 걸리셨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 해보셨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시사항을 좀 살펴보고요. 이번 문제는 공단 공개 문제에서 좀 뽑았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도형을 한두 개 정도 좀 추가한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슬라이드 작성 조건입니다. 각 슬라이드를 문제의 슬라이드 원안과 같이 인쇄 출력 제출하시오. 글꼴은 문제의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많이들 문의하세요. 선생님, 글꼴 똑같이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굴림체나 도둠체나 거의 비슷해요. 확 티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네, 궁서체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꼴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서 비슷한 형태로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걸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마다 설치된 글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글자, 그림 및 도형 등의 크기와 모양은 문제의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시오.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완전 똑같이 그려야 되나요? 야, 사각형 그리는데 이 2.1cm 해야 되고 선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한 80% 정도만 싱크가 맞으면 거의 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엉망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다 좋은 점수를 합격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그 채점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80% 정도는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모든 글씨의 선등은 흑백으로 작업하되 글상자, 그림 및 도형 등에서 색 채우기는 회색으로 하는데 40% 정도 준다 했는데 이 공단 문제를 보니까 어떤 건 40%, 어떤 건 30%, 어떤 건 60%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고 그 농도, 슬라이드 내에서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형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걸 감안을 해서 약간 좀 이 음영 색깔을 좀 진하게 옅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다 40%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투명도 0 지정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5번 각 슬라이드는 원안과 같이 외곽선 테두리가 인쇄되도록 하시오 했어요. 외곽선 테두리 지정하는 거야. 출력할 때 하는 거니까요. 각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쇄가 가능한 크기로 조정하고요. 슬라이드 두 개를 A4 용지의 한 장에 유인물로 인쇄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인쇄 출력 시 아래 예시와 같이 출력하시오. 문제 형별,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 여기 하나 더 들어갔네, 비번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맨 하단에다가는 우리 쪽번호까지 작성하는 것까지가 제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문제를 살짝 볼게요. 요렇게 두 가지 문제가 되고요. 별다른 건 없어요. 얘는 공단 문제 그대로고 얘는 조금 일부 수정을 해서 넣어드려 놓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시고요. 저는 2010으로 하겠습니다. 뭐 2007이나 2010이나 파워포인트는 큰 차이가 없어요. 2013이신 분들은 그 속성창이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창 형태로만 보인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 그러면 우선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주고 두 개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레이아웃을 비화면으로 합니다. 자, 근데 뭔가 하나 좀 이상하죠? 네, 뭔가요? 우리 디자인 탭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설정이요. 2010 버전까지는 4대3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괜찮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만든 거니까요. 얘가요, 안 들어가요. 4대3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보고 공단 문제 이런 게 한 두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에서 얘를 와이드로 16대 9 있죠? 16대 9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얘가 틀이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오른쪽에다 좀 빼놓고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루마리죠. 자, 도형 갑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가로로 말린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보기 탭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눈금 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눈금 선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좀 가운데를 정확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넣어주죠. 이미지의 처리와 압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글꼴 크기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줄게요. 왜냐하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JPEG이에요. 특수문자는 좀 이따 입력할게요. JPEG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의 압축 및 복원 과정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수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있나요? 우리 미음에 한글 미음 한자키 눌러가지고 펼쳐보니까 저 친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저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우리 기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에 가보시면 이제 기호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 대부분의 도형이 웹딩이나 윙딩즈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한번 그쪽에 가서 가볼게요. 여기에서 웹딩즈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웹딩즈에는 없는 것 같고요. 윈딩즈로 한번 가볼게요. 윈딩즈 좀 내려야 되나? 자, 윙딩즈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에도 저 친구가 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도 아니고요. 자, 올라가 보니까 이쪽에 윙딩즈에 다행히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마지막에 한 번에 처리한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에 우선은 큰 틀부터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우선은 큰 이 사각형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지금 속어로 뭐라고 왁구라고 하죠. 왁구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좀 잘 작업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표부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게 4-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4-4짜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4-4 잘 안 만들어주네. 5, 4 됐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스타일 없는 눈금 표시로 해서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안 줄어들죠, 얘가. 뭐 안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이 글꼴 때문이거든요. 글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홈에 가가지고 글꼴 크기를 막 되게 작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가변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당겨가지고 얘가 지금 좀 저기 했구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확대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보다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 요 위에 텍스트가 있어요. 입력된 이미지 센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컨트롤 시프트하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두 개가 복사가 되겠고요. 또 큰 틀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만큼 한 이만큼 되나요? 네, 이 정도 되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얘는 채우기 없음 또는 흰색해도 되고 채우기 없음으로 하죠. 자, 윤곽선은 나중에 한 번에 잡아줘도 되는데 우선은 윤곽선 검은색. 그리고요, 윤곽선에 가보면은 우리 대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시를 가서 얘가 파선이죠. 야, 왜 안 가냐? 됐다. 그죠? 여기서 파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배치. 약간 작게 할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도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사각형을 그려놓고 가는 것도 이 배치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한 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텍스트를 좀 넣어 볼게요. 왜냐하면, 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 하시고 크기는 지금 얘네가 지금 18인데 16주니까 딱 맞춰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놔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쪽에 있는 애들을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방향도 방향키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해주고 약간 줄여줄까 봐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복사하면 금방 쉬운 걸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네, 끝났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큰 틀만 좀 잡아주면 왁구만 잡아주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도형 둥근 직사각형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둥근 직사각형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쭉 그려주고요. 한번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순방향, 네, DCT 이렇게 해주고 얘네 글꼴 크기하고 동일하게 좀 맞춰주겠습니다. 네, 16포인트, 14포인트, 한 15포인트 비슷한 것 같은데요. 15포인트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에 얘네가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 약간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정렬해 보시면은 여기에 맞춤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들어가겠고 여기에서 텍스트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양자화 그리고요 이쪽에는 인코더 그리고 이 친구들 또 여기에 보니까 화살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 가는 화살표가 2개가 있어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기 잠금 모드로 해가지고 연결을 좀 해주겠습니다. 근데 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고 네,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ESC 눌러준 다음에 약간 줄여서 방향키로 조절해 주면 되겠죠. 됐네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고요. 테두리나 글꼴 크기나 색깔, 채우기 색깔은 나중에 한 번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만큼 선택해 주고 아래쪽으로 다시 복사해요. 뭐 다 됐네요. 그러면 이쪽에는 다시 텍스트만 좀 바꿔줄게요. 앞에다가 순방향인데 역으로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여기 두고 네, 역으로만 써주면 되겠고 인코더인데 얘는 디코더래요. 그래서 디코더 이렇게 작업해주면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얘네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2개 그려가지고 배치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직사각형 요렇게 되나요? 네,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고요. 테이블 정보 그리고 얘네도 글꼴 크기 아까 우리 15 줬나요? 그래서 15 정도로 다시 테두리 잡고 15 정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네는 또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선이 보이죠? 이렇게 가운데 전 이렇게 딱 맞춰지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작업이 되겠고 또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2개, 그 다음에 이거 꺾어서 들어가는 화살표, 그 다음에 요 화살표, 그 다음에 이 화살표, 화살표들 마무리하고 텍스트 마무리 입력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살표 그리기예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기 모드 하시고 이쪽에서 Shift 키 눌러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얘랑 이렇게 같이 잡고요.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이렇게 복사하면은 쉽게 완성이 되겠네요. 근데 얘네들은 또 붙어 있네. 아유, 좀 얘네들아 좀 그 일관성 있게 좀 문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이 이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따로 2개 선택해가지고 같이는 안 줄어들 것 같은데 같이 안 줄어드는군요. 그러면은 다시 그립시다 얘네는. 그래서 여기에서 Shift 키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잡고 이렇게 옮겨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또 이 붙지도 않네 이거. 아이 참.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기 잠금 모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짧게. 그리고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굳이.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가는 꺾은 선과 이렇게 가는 꺾은 선 2개 한번 그려보죠. 자, 클릭. 여기에 꺾은 화살표 마우스 오른쪽 그리기 잠금 모드 해서 여기서부터 가는군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가주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8 곱하기 8 블럭을 넣어줘야지 얘네를 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적당히 해서 8 곱하기 8 네, 블럭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얘네가. 그래서 뭐 좀 이따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15포인트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크기를 해주시고 배치 위치는 보니까 X가 요 선 사이에 있어요. 요렇게 그죠? 작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네 X가 여기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선이 가면 되는 거죠. 화살표네요. 마우스 오른쪽 잠금 모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네요.
맞아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네요. 이렇게. 네. 이걸 또 정확히 선생님 여기 가운데 붙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출 필요 없다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거 텍스트 넣는 것들은 굳이 네, 선생님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시간도 많은데 뭐. 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 얘는 글꼴 포인트 줄여서 만들어주고요. 더 줄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시작 위치가 보시면은 입력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맞춰져요. 그죠? 그리고 맞춰지고 데이터가 2자에 가니까 사실은 이 녀석은 좀 더 글꼴 크기가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하고 2하고 맞춰지죠. 그럼 글꼴 크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준 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약간 왼쪽으로 붙이고요. 우리 정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맞춤에서 왼쪽 있죠. 왼쪽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맞춰지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도 똑같은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복사해주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번에는 네, 복원된 예, 이미지 데이터 띄어쓰기도 해야 되네요. 키워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띄어쓰기 같은 거는 기본이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압축 과정과 복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사해 가지고 그냥 써도 돼요. 글꼴 크기 또 바꾸기 싫으니까 여기서 압축 과정. 그런데 얘는 글꼴 크기는 똑같은데 얘네가 지금 사이에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배치를 좀 위로 올리고요. 살짝 얘네 전체적으로 살짝 올리고 이 얘를 조금 키워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압축 과정이 컨트롤 B 눌러가지고 두껍게 해주는데 글꼴 크기를 약간 줄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 얘랑 여기 있는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할게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복원 과정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도 전체적으로 살짝 올릴게요. 살짝 올리고 얘를 살짝 얘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빼놓고 해볼게요. 살짝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짝 안 되네. 아예 그냥 이 정도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시 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고 이쪽에 있는 텍스트들 좀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다가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고 텍스트만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방향키 해갖고 갖다 넣고 여기는 양자와 행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쭉 해주고 양자와 행렬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가로가 있네요. 그래서 괄호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약간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행렬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자 눌러 가지고 이동해 주시고 이번에는 허프만 테이블이군요. HUFF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좀 늘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꼴이 우리가 좀 크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글꼴을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제목은 보통은 네, 32 정도 주면 뭐 최저 32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글꼴이 맑은 고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번 선택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굴림체가 있고요. 이런 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치읓자 있죠. 치읓, 지읒, 그 다음에 기역 이런 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나눈 고딕 딱 보시면은 지금 그 치읓자 있잖아요. 지읒하고 치읓 모양이 다르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 고딕 보니까 이거 다르네. 굴림체 보니까 똑같네. 그럼 이 정도면 된 거야. 그지?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글꼴 색깔도 얘가 검은 색깔이니까 검은색 빵 적어주시고 컨트롤 B 한 방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가면 되죠. 채우기 50%빵. 근데 보니까 약간 옅어. 그러면은 한 단계 줄이면 되지 뭐. 약간 더. 네. 이렇게 검은색 텍스트가 있을 때는 약간 옅게 줘야지 글씨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으로 다 맞춰주면 되죠. 뭐 우리 몇 프로 줬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네 35%네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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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얘네들 채우기 똑같이 한 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컨트롤 A 눌러가지고요. 컨트롤 A 누르고 여기에서 이 텍스트들은 빼줘야 되겠죠. Shift 키 눌러주고 해제를 눌러줍니다. 우리가 이제 테두리 줄 거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테두리만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들이 끝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네 또 우리가 테두리를 지정했네요. 윤곽선 없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 화살표 모양들이 다른데 애초에 그릴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기본선으로 만들어주고 가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Shift 키로 연속 선택한 다음에 작업해도 되고 애초에 기본선으로 지정해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갑니다. 그럼 선 스타일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끝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끝 종류가 닫힌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닫힌 삼각형이고 약간 키워줘도 될 것 같아요. 저 제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친구들은 네 채우기가 없음. 그리고 글꼴 색깔들은 모두 다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글꼴 색깔은 검정이네요. 그래서 검정 적용해주면 되겠고 얘네들은 약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 있는 얘네도 방향키로 조금씩 조절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마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꼴들은 기본 글꼴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미지 같죠? 디코더, 압축된 다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장을 안 해줬는데 저장 한번 하고 가죠. 뭐 데스크탑에 모의고사 쪽에다가 제가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비번호로 A001이라고 하는 임의의 비번호로 저장을 좀 해줄게요. 이 저장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걸 자꾸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했네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저장하고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3차원 도형이죠. 그래서 직사각형 쭉 그려줍니다. 한 이만하나요? 좀 더 크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3차원 도형 어떻게 해요? 옆으로 내놓고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합니다. 이쪽에서 우선은 채우기 색깔은 우리가 기본 주는 녀석. 그 다음에 3차원에서는 기본 선이 보통 없죠. 깊이는 한 70% 정도 줄게요. 그리고 3차원 회전에서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위쪽 오블링크, 오른쪽 위 오블링크 적용하니까 잘 들어갔고요. 배치를 이렇게 해주는데 음영 색깔이 여기가 좀 진하죠. 위쪽이. 근데 여기는 이 오른쪽이 좀 진하니까 이쪽에 가셔서 각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쭉 주다 보면 쭉 주다가 보면은 점점 위쪽이 진해지네요. 220% 정도 주니까 맞춰지네요. 그죠? 220% 정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도 그냥 미리 주고 가는데 이 3차원 도형을 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가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텍스트를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 진행, 사항, 보고서 이렇게 돼 있고 얘네 글꼴 크기는 이제 올려놓고 보면 돼요. 이 정도 올려놓고 약간 줄일까 봐요. 그리고 가운데 얘도 지금 가운데 정확히 맞나요? 이렇게 선을 하나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이 가운데 선하고 딱 맞출 때 가이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안내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선이 중앙에 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 보면 정확히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무슨 채예요? 궁서체입니다.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궁서 어디 갔냐? 여기에서 궁서나 궁서체예요. 근데 궁서 어떤 게 뭐 글자 간격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아무거나 적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키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얘가 이제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폭에 맞춰서 균등 분할 맞춰주고 얘는 글꼴 색깔은 흰색까지 해서 제목은 맞춰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냥 하는 거니까. 자 도형이 한쪽 면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못따기가 된 건데 이쪽 녀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 저 모양이 또 있기는 있나? 요 녀석인 것 같아요. 못따기 한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선생님 못따기가 반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못따기가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렬에 가셔가지고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더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전 크기는 여기서 행까지 가네요. 쭉 해가지고 행 전까지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진행 순서인데 저 친구는 특수 문자가 있을 거예요. 자, 미음 한자키 눌러서 클로바죠? 그래서 옆에다 놓고 할게요. 자꾸 가려져서 그렇네요. 클로바 여기 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 그리고 구매팀 강희영 팀장 그리고 영업팀 음은정 팀장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얘네 이제 글꼴 크기를 단계별로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고 얘네 텍스트는 왼쪽으로 맞춤이죠. 그래서 왼쪽 맞춤 해주니까 됐고 영업팀에 하이픈이 안 들어갔군요.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고 진행 순서만 좀 두꺼워요. 그래서 한 단계 17포인트 정도 키워주고 네, 그리고 두껍게 한 방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음영 색깔만 바꿔주면 되는데 음영 색깔은 마지막에 우리가 작업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구름 모양 있죠? 그래서 도형에서 구름 모양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맨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크기도 이 폭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노란 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올려주시고 약간 삐뚤어졌네. 됐네요. 자, 더 내려주시고 여기에다가 구매 효율화, 판매 효율화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효율화, 판매 효율화 이렇게 작성하시고 여기는 매출 신장인데 그냥 쓰면은요 얘가 좀 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텍스트를 별도로 작성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신장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배치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글꼴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글꼴을 그 안에다가 그냥 넣게 되면은 좀 크게 안 만들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구매 효율화 이 친구들은 가운데로 해서 이쯤에다가 배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여기에 있는 둥근 직사각형이잖아요. 얘네 둥근 직사각형을 3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우리가 프레임을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쯤에다가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두 줄이니까 약간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그려주고 피드백이 이쯤에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이쪽에 이제 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여백을 좀 많이 주면은 이쪽 이 부분에 여백을 많이 주면 그 그리기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네, 피드백 작성합니다. 이쪽에다가 구매팀 강희영 팀장 이쪽은 영업팀 음은정 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네 크기를 약간 더 키울까 봐요. 이 정도 선으로 네. 그리고 글꼴 크기들은 얘는 좀 크지만 얘는 지금 한 16 정도로 좀 줄여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꼴 크기가 달라요. 얘랑 같고 얘네랑 지금 같으니까 요 정도 수준이니까 16으로 얘네를 줄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선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 가네요. 자, 어떤 놈일까요? 둥근 곡선으로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데 이 녀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만큼 가네요.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에서 쭉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네요. 자, 됐죠? 근데 약간 좀 더 간격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올려주면은 곡률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파손을 적용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한 번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요거 저도 한 번에 잘 못 그려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곡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곡선으로 자, 첫 번째 찍어요. 시작되는 점 찍고요. 쭉 곡률 부분쯤 가서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틀어요. 그리고 다음번쯤에 또 갈 부분에
요렇게 찍어줍니다. 그 비슷하냐?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방향키, 이게 종료할 때 ESC 누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직선 방향으로 만들어졌을 때 ESC를 눌러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이상 더 어떻게 해? 그지?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찍고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쯤 가서 한번 찍고요. 공유를 줘요. 공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또 찍고요. 공유를 주고 찍고 방향 잡고 ESC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윤곽선에 가서 대시를 이렇게 파선으로 해볼게요. 요거죠, 요거. 좀 더 다른 걸로 해볼까? 어디 있었어요? 윤곽선 이쪽에 있죠? 대시에서 좀 넓은 걸로. 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가 우선은 한 번에 얘네가 같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작업해 주고요. 얘네들, 얘 이제 끝 화살표 좀 만들어 줄게요. 자, 도형 서식에 가셔서 끝 화살표는 이번에는 열린 애예요. 열린 애고, 들어온 김에 그냥 대시까지 주고 가자, 그지? 이 녀석이냐. 근데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점, 얘네를 1포인트 정도로 줄여주고, 그 다음 해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래 건 어떻게 해요? 쉽죠, 뭐. 이렇게 쭉 해서 복사를 우선 하신 다음에, 얘네를 또 정렬해 가서, 맞춤해 가서, 회전이죠. 회전해 가서 상하 대칭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치? 언제 또 똑같이 또 우리 그리냐? 그래서 방향키로 조절. 그리고 텍스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겠어요? 요거 발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시고, 저는 얘네 어때요? 지금 컨트롤 A 눌러가지고 필요 없는 친구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우스로 하나씩 찍자. 테두리 줄 애들만. 이렇게 해서 테두리 줄 애들, 윤곽선 검은색.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윤곽선이 없어야 되는데 같이 선택이 됐네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네 채우기 색깔이죠. 채우기, 얘 채우기, 얘 채우기. 얘네들은 앞에서 우리가 좀 진하게 지정하네. 이 친구 주고요. 얘랑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네요. 채우기 없음,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고, 얘네는 텍스트가 네,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색깔 어디 갔냐? 여기 있군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작용을 해줍니다. 그림자 적용을 해야 되는군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텍스트는 여러분들 입력하시고요. 얘네들은 대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해가지고 윤곽선에서 두께는 우리가 뭐 1의 2분의 1 정도 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대시를 요걸로 아니면은 요걸로 할까? 요걸로 요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딱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작업해주고, 얘네도 윤곽선 색깔을 우리가 주지 않았군요. 그래서 검은색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우리 얘 그림자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그림자를 줄 때는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네가 채우기를요 없음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우선 그림자 적용해 봅니다. 그림자 찍어주시고 미리 설정해서 어느 쪽에 있어요? 네, 아유. 자, 미리 설정해서 위에다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미리 설정해서 오른쪽 하단이죠? 우리 투명도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크기는 모르겠고 흐리기도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보니까 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채우기 없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할 때는 항상 그림자가 있을 때는 채우기 흰색을 적용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를 적용했는데 얘가 지금 선이 두 개로 나와요 하시는 거는 채우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한 김에 그냥 텍스트도 다 입력할까 봐요. 그죠? 위에서도 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발표 이렇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쪽에도 발표. 얘네 위치는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한 단계 작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네, ESC가 또 가네요. 컨트롤 방향키 눌러서 이쪽에다 놓고 네, ESC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ESC하고 엔터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복사하면은 훨씬 편하게 우리가 빨리 입력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엔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성이 됐네요. 뭐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없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네 선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 선택하고요. 위로 올려주고요. 하나 내려주세요. 이렇게 띄워도 되거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지 뭐. 근데 조절하면은 움직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이상하다 그러면은 얘네를 좀 더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정 이상하다. 얘네 좀 붙어 있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얘네도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다 선택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피드백이 보니까 글자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B 해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이냐 뭐냐를 좀 참고로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진행 순서 구매팀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맞춰준 거고 매출 신장 얘는 또 테두리가 안 갔네요. 윤곽선이 검은색이 안 갔어. 그래서 윤곽선 검은색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선이 하나 또 빠졌군요. 야 이게 빼먹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려주시고 이 친구도 윤곽선 두께 1과 2분의 1 두께 1과 2분의 1 적용하고 대시도 우리 이 친구로 이걸로 이렇게 변경해주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요. 제목, 그 다음에 왼쪽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얘는 글꼴 크기를 하나 더 키우겠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 보기에. 그리고 오른쪽에 발표, ESC 엔터, 영업팀, 구매팀,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저장 한 방 눌러주시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슬라이드 2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고품질이 있는데요. 이게 고품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적용이 돼 있죠? 여기 잘 살펴보세요. 그림자. 자, 그림자. 여기에서 딱 눌러보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고품질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에 가셔가지고요. 보기에 가셔서 유인물 마스터 갑니다. 유인물 마스터 가서 필요 없는 애들 좀 지워주고요. 얘네 이렇게 늘려주고 얘도 필요 없죠? 쭉 늘려주시고 맨 아래쪽에 얘는 뭐예요? 네, 4-4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얘는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겠죠.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됐고요. 위에다가 우리 뭐뭐 작성한다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형별 확대가 가능해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형별 뭐 A의 12번 뭐 이렇게 나오겠고 B번호 우리 지금 여기서는 A001로 했죠. 쭉 가고 수험번호 네 1, 2, 3, 4, 5, 6 그 다음에 성명 두목넷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선생님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간격 맞출 시간에 도형을 하나 더 그리시고 좀 더 다른 엑셀이나 액세스에서 실수를 줄이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유인물 마스터 와서 얘 닫기까지 꼭 눌러주셔야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위에 수험 정보와 쪽번호가 잘 예쁘게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얘가 매번 어떠냐면 매번 얘네가 생략이 돼요. 취소가 돼요. 그래서 고품질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테두리 지정하는 거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파워포인트는요. 이 설정한 값들이 저장이 안 돼요. 유인물 출력하는 게. 그래서 저장하시고 나중에 하실 때 꼭 인쇄 미리 보기 눌러주시고 지금은 껐다 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 고품질까지 체크 그리고 인쇄는 컬러나 회색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컬러로 왔더니 얘가 우리 두 번째 슬라이드가 어때요? 보시니까 흰색이잖아요. 근데 컬러로 하니까 잘 나오는데 회색조로 하니까 검은색으로 나오죠? 흑백으로 하면 좀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컬러로 놓고 지정하시면 돼요. 문제 제시사항에 우리가 모든 작업은 뭘로 한다? 네, 흑백으로 한다라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작업했어요. 여기 빨간색 도형 있니? 빨간색 글씨 있어요? 없어요.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컬러로 해도 흑백으로 나와요. 예? 간혹 가다가 이제 채우기 색깔을 지정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건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력까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역시 얘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컬러 놓고요. 인쇄 눌러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 프린터가 실행 중입니다. 짜잔 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상단에 수험 정보 잘 나왔고, 이것도 예쁘게 잘 됐습니다. 크게 문제 있는 거 없고요. 하단에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작업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